자,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 자, 우리가 이제 능력 단위라는 것은 이제 소화기의 이제 능력이죠, 말 그대로. 자,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 단위는 이제 그 A급 화재하고 B급 화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급하고 B급하고. 자, 능력 단위를 이제 그 실험하는 데는 이제 A급에는 이제 1단위와 이제 2단위가 있죠, 2단위. 능력 단위 2단위, 능력 단위 1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 단위 2단위 같은 것은 이제 이런 각재가 있죠, 각재. 각재의 길이가 이제 900짜리입니다, 900짜리. 자, 900짜리의 이제 길이가 이제 900짜리인데, 요거를 이제, 요게 개수가 144개입니다, 144개. 자, 144개를 이렇게 차곡차곡 싹 해두면, 대략 한 26단 정도 쌓입니다, 26단. 자, 26단 정도 싸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쌓고, 요렇게 쌓고, 자, 요런 식으로 쌓다 보면, 144개 쌓게 되면 이제 26단 정도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에서 이제 400 정도 띄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400 정도 됩니다. 400을 띄운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유류 탱크가 있다. 유류 3리터짜리 이제 유류 3리터짜리 유리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죠. 여기서 불을 붙여서 이제 3분 후에 이제 소화기로 끄는 겁니다. 3분 후에 소화기를 꺼서 이거를 이제 다 소화를 시키게 되면 능력 단위 이제 2단위가 나옵니다. 능력 단위 2단위. 자, 그다음에 능력 단위 1단위는 이 길이가 이제 이 각재가 이제 길이가 얼마짜리냐? 730짜리입니다. 730. 네. 730ml짜리인데 이제 요거를 몇 개? 90개. 네, 90개다. 자, 90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게 되면 한 20단 정도가 쌓게 됩니다. 20단 정도. 자, 20단 정도 쌓는데 자, 여기 이제 유료 탱크가 얼마냐? 여기는 이제 여기 3리터. 3리터의 반, 1.5리터. 자, 1.5리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각재를 이렇게 쌓다 보면 이제 20단까지 쌓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불을 붙여서 3분 후에 이제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불이 다 꺼지게 되면 이제 능력 단위 이제 1단위가 이렇게 측정이 되죠. 자, 예를 들면 능력 단위 뭐 이제 그 4단위다. 4단위를 테스트하려면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놓고 자, 이 능력 단위 각재를 쌓고 이제 여기와 떨어지는 간격을 이제 3m 정도 둡니다. 3m 정도. 자, 하나의 소화기 가지고 능력 단위 4단위가 나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단위짜리 이제 2개를 끄면 되겠죠. 2단위 2개. 하나의 소화기 가지고 이제 여기 2개를 동시에 다 끄게 되면 이제 능력 단위 4단위라고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A급 화재가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B급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유류 탱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 탱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폭하고 이제 그 길이는 이제 폭하고 길이는 이제 각 모형 치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치수는 길이에 따라서 이제 능력 단위가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높이가 있죠. 높이. 자, 여기에서는 이제 높이는 이제 높이는 300mm에 300mm고 여기에 이제 요 바닥에서부터 120mm까지는 여기에 이제 물을 채우고 자, 120mm까지 물을 채우고 여기에 이제 30mm 30mm는 이제 여기 이제 30mm 정도는 이제 기름을 채웁니다. 자, 기름이 물보다 이제 가볍기 때문에 물이 뜨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죠. 여기에다 불을 붙여서 유류 화재는 여기 A급 화재는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3분 후 그 목재가 이제 3분 후에 되게 되면 목재가 불이 붙겠지. 활활활 타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소화기를 붙여서 불을 꺼야 되는데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자, 유류 화재 같은 것은 여기는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1분 후에 이제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완전히 꺼지게 되면 여기에 맞는 그러한 이제 능력 단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대형 소화기가 있는데, 자, 소화기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다? 자, 소화기를 보게 되면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 두 개로 이제 분류가 된다. 소형과 이제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소형 소화기는 이제 능력 단위 이제 1단위 이상.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미만이지. 대형 소화기 이제, 미만이 이제 소형 소화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소화기는 이제, A급하고 이제, B급으로 분류되죠. A급하고 B급으로 분류되는데,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형과 이제 대형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형 소화기하고 이제 대형 소화기 이제 보행거리가 있죠. 보행거리. 자, 보행거리는 이제, 소형 소화기는 이제 20m가 되겠고, 대형 소화기는 이제, 30m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여기까지 같이 좀 기억하시고. 자, 다음 12번. 자, 소화기의 설치 수량 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 수량입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소화기의 설치 기준은 소화기 수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용도별, 면적별로 소요 단위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소화기의 이제 수량을 산정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용도별하고 이제 면적별로 구분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자, 유락시설이다. 자, 유락시설이다 하게 되면 이제 유락시설 몇 메타마당 이제 몇 스퀘어미터당 소화기를 한 개 설치하느냐면 30 스퀘어 제곱미터당 이제 한 개씩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죠. 30 스퀘어미터당. 자, 요거는 이제 구주체가 내화 구주체가 아닌 경우이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 유락시설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수치 면적의 2분의 1 면적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면적. 2배죠, 2배. 네, 2배. 내화 구조를 갈 경우는 이제, 여기 면적의 2배. 2배. 그러니까 이제, 60 스퀘어미터당 이제, 한 개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자, 용도별. 유락시설이라는 용도별하고, 여기 바닥 면적. 자, 면적별로 이렇게, 소화기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 스퀘어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 스퀘어미터, 100 스퀘어미터, 200 스퀘어미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맞고, 2번, 소형 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가 30m마다 설치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방금 했지? 자, 소형 같은 경우는, 20m 보행거리가,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30m마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네. 자, 3번. 11층 이상의 고층 부분에는 소화기 감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화기의 수량을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때, 옥내 소화전이든 오기 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 설비든, 뭐 또 대형 소화기든 물 부모 등 소화 설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화기 수량을 소형 소화기인 경우는 이제 3분의 2 정도 수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네, 감소할 수 있는데, 대형 소화기일 경우는 이제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예의조항이 있다, 예의조항. 자, 예의조항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의 고층 부분에서는 소화기 감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조항은 있다라고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감소 조항을 적용받아도 보행거리 조항은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대의 선정 조건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피난 설비, 피난 기구를 보게 되면 이제, 높은 곳에서 10층 이하의 그 건물에서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그 기구 중에 이제 구조대가 있지. 이제 구조대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마대자루 형식으로 된 것이 이제 구조대죠. 마대자루.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대가 설치되는데, 사람이 이 안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구조대가 되겠습니다. 구조대. 자, 구조대 좀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안전하고 쉽게 사용해야 되는데, 안전은 조건을 갖추고, 어렵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피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피난할 때는 가장 누구나, 지식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안전하고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자, 두 번째, 연속으로 활강할 수 있는 제품.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사람 떨어지고 두 사람 떨어지고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활강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야 된다. 자, 3번, 설치하는 장소에 맞는 면밀한 설계에 의해 사용상 결함이 없는 경량으로 만든 제품이어야 된다. 그렇죠. 설계에 의해서 사용상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피난 기구가 아니죠. 예. 피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가벼운 제품으로 만든 제품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강도 기능보다 설치 시간이 가장 짧은 제품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강도와 기능도 충분히 유지돼야 되겠죠. 사람이 이게 떨어졌는데, 사람이 구조하는데, 강도가 약해가지고 구조대가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구조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헤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게 되면 이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방식을 보게 되면, 먼저 방식을 보게 되면 이제 습식이 있고, 습식, 그 다음에 건식, 준비작동식, 그 다음에 이제 부합식 있죠, 부합식. 자, 부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살수식. 일제 살수식이 있다. 자, 또는 뭐 일제 살수식을 이제, 일제 개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유수검지장치죠. 유수검지장치. 자, 유수검지장치가 있다. 자, 유수검지장치 또는 이제 일제 개방 밸브죠. 일제 개방 밸브가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폐쇄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유수검지장치라고 하고, 개방형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일제 개방 밸브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수검지 장치죠. 유수검지 장치. 그래서 이제 알람 밸브가 이제 유수검지 장치고, 자, 건식은 이제 말 그대로 건식 밸브고, 자, 영어로는 드라이 밸브지. 드라이 밸브. 자,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 이제 준비작동식 밸브. 준비작동식 밸브.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프리액션 밸브지. 프리액션 밸브. 그 다음에 부합식도 마찬가지 이제 준비작동식이지. 알람 밸브는 이제, 유수검지 장치는 이제, 준비작동식 밸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은 이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용어를 이제, 유수검지 장치를 용어를 쓰고, 자, 여기 일제살수식은 이제 용어가 틀리지. 여기서 이제, 일제 개방, 밸브가 되겠다. 자, 일제 개방 밸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드의 이제 사용 상태를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이제 습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지. 자,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자, 일제살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식 헤드를 사용한다. 개방식. 자, 개방식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수검지 장치의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을, 어떤 것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가. 자, 유수검지 장치의 이제 1차 측하고, 2차 측을 보게 되면, 자, 유수검지 장치 이제 요거잖아요.
자, 알람 밸브의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 밸브에 이제 1차 측하고 2차 측이 뭐가 있는가? 자, 1차 측은 이제 가압수지, 가압수. 자, 1차 측은 가압수다. 그 다음에 2차 측은 습식 같은 것은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이 전부 다, 뭡니까? 물로 채워져 있는 가압수 방식이지. 그래서 2차 측도 마찬가지 이제, 가압수가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은 뭡니까? 건식. 건식은 이제 1차 측은 가압수고, 2차 측은 이제, 2차 측은 건식이기 때문에, 물은 안 들어가 있고, 뭡니까? 가압, 공기가 들어있지. 가압, 공기. 가압,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자, 2차 측에는 이제, 대기압 상태, 아무것도 이제 배관상에, 2차 측에는 이제 배관상에 물도 들어있지 않고, 압축 공기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대기압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이제, 준비 작동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압식은 어때요? 부압식은 이제 1차 측은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똑같이. 근데 2차 측은 이제 부압수가 들어있다, 부압수. 네. 물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2차 측의 그 압력이 이제, 대기압 이하, 진공 상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측은 이제, 부압수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일제살수식. 자, 일제살수식은 이제 유수검지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에는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자, 2차 측에는 이제 헤드가 개방식이기 때문에 대기압으로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이제 감지기 유무죠. 감지기 유무. 자, 감지기 유무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은 화재의 감지를 이제 헤드가 감지하지. 얘는 이제 헤드가 감지하기 때문에 감지기로서 이제 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화재의 감지를 헤드가 한다, 헤드. 자, 헤드가 하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감지기로 봤을 때는 이제 무가 되겠지, 무. 네.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화재 감지를 이제 감지기가 하지. 네, 감지기. 1차를 화재 감지를 감지기가 한 다음에, 이 감지기에 의해서 프로액션 밸브를 이제 개방을 시키죠. 개방을 시키게 되면 이제 헤드까지 물이 차다가 화재가 더 확산이 되게 되면 헤드가 터져서 이렇게 소화 작업을 하는 방식이 이제 준비작동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압식. 부압식도 마찬가지 이제, 감지기는 있다. 감지기가 이제 1차적으로 감지를 한 다음에, 감지기가 1차적으로 감지하게 되면, 프레액션 밸브가, 준비작동식 밸브가 이제 개방이 돼서, 헤드까지 이제 부압수로 있던 것을 이제 가압을 시키죠. 가압을 시켜서, 헤드가 개방이 되게 되면 이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제살수식도 마찬가지 이제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감지기가 이제 화재를 감지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상으로 이제 한 차트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일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착 장소의 온도 제한이 필요하다. 적합한 것은 부착 장소의 온도 제한이 필요하다. 이거는 감지기가 이제 헤드를 감지하기 때문에 부착 장소에 이제 온도 제한은 필요하지 않지. 자, 2번 헤드의 퓨지블 링크에 의해서 작동한다. 자, 이거는 뭐야? 헤드가 이제 폐생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퓨지블 링크지. 그럼 일제 살수식에서는 헤드가 개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퓨지블 링크를 사용할 수 없지. 요거 폐쇄형일 때 퓨지블 링크가 형이 있고, 퓨지블 링크형과 이제, 글라스 발브, 유리 벌브형이 있지. 자, 요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일제 살수식, 일제 개방식이기 때문에, 개방식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헤드의 퓨지블 링크에 대해 작동하지는 않는다. 자, 3번,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헤드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한번 유수가 터지게 되면 설치된 개방 헤드 전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3번이 답입니다.
4번 헤드의 입구까지 물이 충전되어 있다. 자, 헤드까지 물이 충전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어? 습식이지, 습식. 자, 여기 습식이 이제 헤드까지 물이 차 있고, 자, 습식 같은 경우는 1, 2차 측을 전부 다 가압수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헤드까지 물이 차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자, 뭐가 있어? 부압식 있죠, 부압식. 자, 부압식. 부압식도 헤드까지 물이 차 있는데, 부압식 같은 것은 이제 진공압으로 걸려있는 부압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 중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제 몇 종 분말 소화 약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근데 분말 소화 약재는 이제 4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자, 분말 소화 약재. 분말 소화 약재는 이제 제 1종, 자, 2종, 3종, 4종이 있다 있죠. 4종. 자, 제 1종은 뭡니까? 네? 네. 제 1종은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NaHCO3죠. 탄산수소 나트륨. 또 다른 말로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같은 용어를 씁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다. 자, 그 다음 2종은 뭐야? 2종은 칼륨이지, 칼륨. KHCO3. 예. KHCO3. 예. 탄산 칼륨. 그래서 다른 말로 중탄산 칼륨. 중탄산 칼륨이 되겠지. 그 다음 3종은 뭐야? 3종은 이제, 인산염이지. 예. NH4, H2PO4지. NH4, H2PO4. 이게 이제 뭐야? 인산염 또는 인산암모늄. 인산염이든 인산암모늄이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종은 뭐야? 4종은 이제 요 칼륨이지. KHCO3. 여기 칼륨하고 이제 요소가 합쳐진 거지. CO에 NH2의 2지. NH2의 2. 자, 이게 요소지, 요소. 자, 요소. 네. 그래서 요거다고 탄산수소 칼륨하고 이제 요소하고 혼합된 게 이제 제4종이지, 제4종. 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제4종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제4종은 이제 생산이 되고 있지 않고. 자,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설비는 이제 3종. 인산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인산암모늄. 3종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한 개층의 거실 면적이 400스퀘어미터 제곱이고 복도 면적이 300스퀘어미터인 소방 대상물에 제연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연 구역은 최소 몇 개로 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종의 여기를 도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다는 얘기지. 자,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가 복도가 있고, 자, 여기에는 거실이 있는데 거실의 면적이 400 스퀘어미터고. 그다음 복도는 얼마야? 복도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300 스퀘어미터다. 300 스퀘어미터. 자, 우리가 이제 그 제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제연 구역은 어떻다? 하나의 제연 구역은 이제 1000 스퀘어미터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제연 구역은. 자, 그럼 우리 보게 되면 거실이 400이고 복도가 300이니까 1000 스퀘어미터 이하죠. 자, 요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제연 구역이 몇 개야? 제연 구역이 1개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지. 이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거실하고 복도 또는 통로라 하죠. 복도, 통로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실이 있고 복도가 이렇게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상호 제연을 하겠습니다. 상호 제연. 이제 거실과 복도는 상호 제연이다. 상호 제연. 상호 제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거실 제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실 같은 게
주로 이제 복도는 화재가 피난구, 복도는 이제 통로는 피난구이기 때문에 자,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자,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 거실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연기를 배기를 시켜야지, 배출. 자, 배기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복도로 이제 그 대피를 해야 돼. 피난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복도 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줘야 돼. 급기를 해줘야 됩니다. 급기. 급기. 그래서 여기 공기가, 여기서 발생된 연기가 이 복도 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실과 복도는 상호 재현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 재현이기 때문에 최소의 재현 구역은 하나, 둘, 두 개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로 같은 경우는 또 제한이 있어요. 통로. 자, 통로나 이제 복도 같은 경우에, 자, 통로나 이제 복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복도의 길이가 이제 60m를 초과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60m를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자, 예를 들면 이 복도가 300스퀘어미터인데 조건에 여기 300스퀘어미터인데 조건에 예를 들면 70m다 복도가 70m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조건에 또 해당이 되죠. 자, 하나의 통로 복도는 60m를 이제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70m다 할 경우는 이제 재현 구역을 하나 더 둬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간서 조항이 통로 같은 경우는 최대 60m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실 같은 데 있죠. 자, 거실 같은 데 재현 구역은 하나의 원 안에 60m의 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원 안에. 네. 60m 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거실이 400m인데, 400스퀘어미터인데, 60m 이렇게 원을 그어보니까, 자, 이렇게 60m가 넘어가 버렸어. 60m가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 지름이 이제 60m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재현구역을 이제 하나 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별도의 통로 길이라든지 여기에 60m 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면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최소의 재현구역은 이제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그 다음에 17번. 한론 1301을 국수 방출 방식으로 이제 방사할 때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한론 1301이 있고, 한론 1211, 한론 2402가 있는데, 방사 압력이 가장 큰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은 한론 13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론 1301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0.9메가파스칼이 되겠고, 자, 1번에 보게 되면 0.1메가파스칼 있죠? 자, 0.1메가파스칼 같은 것은 이제 한론 2402의 이제 방사 압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이제 0.2메가파스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한론 1211의 이제 방사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론 1301이기 때문에 0.9메가파스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설비의 설치 장소에 있어서 하나의 재현 구역은 직경 몇 미터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방금 여기 했죠, 이게. 자, 하나의 재현 구역에 이제 재현 구역은 직경 60m 원에 들어가야 된다. 60m 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죠. 또 뭐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지. 통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때는 이제 통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60m입니다. 60m. 자, 이거 통로 같은 것은 이제 길이로 이거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으로. 자, 그래서 이제 18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다. 다음 19번. 자, 분말 소화 설비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 여기 약재는 이제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말 소화 약재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최소의 충전비가 있습니다. 최소의 충전비. 네, 최소의 충전비가 있다. 자, 충전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충전비는 이제, 용기의 최적이 있다. 자, 용기의 최적이 리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약재의 양. 자, 약재의 양은 이제, 킬로그램이 됩니다. 킬로그램. 네, 킬로그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말 소화약제의 충전비는 최소 0.8 이상이 돼야 된다. 0.8 이상. 네, 0.8 이상이 된다. 충전비는 최소 0.8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충전비는 이제 0.8 이상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약재별로 이제 따지보면 이제 충전비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어떤 데가는 이제 법상으로는 충전비는 0.8 이상인데, 각각의 종류마다 이제 충전비가 달라집니다. 자, 제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0.8이고, 자, 그 다음에 2종하고 3종은 이제 1.0,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종은 이제 1.25다. 자, 요거죠. 리터 퍼 킬로그램 충전비 단위가 이제 리터 퍼 킬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기서 충전비, 분말 소화 약제의 충전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0.8 이상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자, 분말 소화 약제 중 제2종 분말 소화 설비의 충전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1.0이지, 1.0. 1.0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제어반과 관련된 기능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제어반은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판넬이 이제 제어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음향 경보의 발령이다. 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 사실을 발령을 내려야 되겠죠. 자, 음향 경보 발령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소화약제의 방출이다. 자, 이제 제어반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하는 부분이죠, 제어. 자, 화재반이 아닙니다. 화재 표시반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제어반이기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이제 소화약제를 이제 방출을 해야 되겠죠. 자, 감지를 해서, 감지기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화재를 이게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게끔, 방출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펌프의 작동이다. 자, 펌프의 작동 같은 것은 어때요? 펌프. 자, 여기서 펌프의 작동이라는 것은, 자,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 소화약제가 이제 수계지, 수계. 이제 수계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가스계에서는 이제 어떻다? 펌프를 사용하지 않죠. 가스계에서는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어때요?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이제 자체 압력으로 이렇게 방사를 합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대기압으로 이게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자체 압력으로 이제 방사를 해서, 소화를 합니다. 자, 여기서 펌프 같은 것은 수계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소화약제의 방출 지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소화약제 방출 지연이 있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소화 설비에는 자동식 장치로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수동식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소화약제 방출 지연은 수동으로 이렇게 소화 작업을 할 때에 수동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게 되면 이제, 소화 작업이 이제 지연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원칙적으로 이제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방사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동 조작 장치에 의해서, 소화약제 방출 지연할 수 있게끔 이러한,
그 비상 스위치가 있습니다. 비상 스위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이제 펌프의 작동은 수계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틀린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